홈팀 김천 상무는 포메이션은 4-4-2로 운영되며 추상훈과 김찬이 수비 라인의 중심을 잡고 있고 이동경이 중원에서 전개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시즌 중 주축 멤버였던 김봉수와 박수일 등 주요 자원들의 전역으로 인해 스쿼드 구성이 급격히 변화된 상황이다. 신병 위주의 라인업이 주축이 되면서 전술적 완성도와 호흡 측면에서 큰 약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수비 마이너스 미드필더 라인의 간격이 자주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포항 스틸러스는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높은 점유율과 빠른 템포 전개를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한다. 최전방 이호재의 포스트 플레이와 조르지의 측면 돌파가 위협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베르단이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탈압박 중심축 역할을 해내고 있다. 시즌 초반부터 꾸준히 맞춰온 조직력과 전방 공격진의 호흡이 최근 더욱 살아나고 있으며 직전 경기에서도 조르지-이호재의 콤비 플레이가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킨 바 있다. 신병 위주 라인업으로 시즌을 버텨야 하는 김천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체력 유지와 대응력에서도 취약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포항의 빠른 템포 전환과 전방 침투에 고전한다면 실점 리스크는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김천의 좌우 측면은 커버 범위가 넓어졌고 수비 간격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략 대상이 되고 있다. 포항의 크로스 전개나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높이 싸움에서 열세인 김천은 불안 요소가 많다. 승부처가 될 수 있는 박스 안 수비 대응 능력에서도 포항이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홈팀 수원FC는 포메이션은 4-3-3이며 사박은 전방 침투와 제공권 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공격진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 중이다. 루아는 좌측 측면에서의 전진성과 돌파 능력이 있지만 마무리 연결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노경호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기반으로 수비 지원에 힘쓰고 있으나 압박이 강해질수록 전진 패스 연결에 제한이 생기는 경향을 보인다. 현재 팀의 핵심 공격수 안데르손은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이적설에 휘말려 있으며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설령 출전한다 하더라도 동기부여나 경기 집중력 측면에서 예년과 같은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수비진 구성은 신체 조건에서 불리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대 장신 자원과의 공중볼 경합에서 취약한 면모를 노출하고 있다. 원정팀 FC 안양은 포메이션은 4-4-2이며 못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마무리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중심 스트라이커다. 야고 마테우스는 이선 침투와 연계 능력이 우수하며 박스 근처에서의 슈팅 집중력도 위협적인 자원이다. 안양은 측면 풀백과 윙 자원들이 크로스 빈도를 높이며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 패턴을 자주 구사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 수원FC의 신장 낮은 센터백 조합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못다를 향한 반복적인 크로스 연결을 통해 페널티 박스 중앙에서 수차례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수원FC의 수비진들이 제공권 대응에 약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안양의 높이 중심 전술이 주요 승부처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원FC는 핵심 공격수의 출전 불확실성과 신체 조건에서의 수비 불리함이 겹쳐 있으며 안양은 측면 크로스와 제공권 중심의 전술로 이 약점을 정면으로 공략할 수 있는 팀이다. 이번 경기는 안양이 우세한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홈팀 제주 SKFC는 포메이션은 4-3-3이며 유리 조나탄은 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소화하는 중심 자원이다. 남태희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전술적 유연성이 높고 이창민은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중거리 슈팅을 통해 공격 전환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 김학범 감독 체제 아래 제주 선수들은 어매치 휴식기 이전 경기에서 승점을 집중적으로 확보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끌어올린 상황이다.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적인 전술 밸런스도 안정화되어 있다. 원정팀 대구FC는 포메이션은 5-4-1이며 에드가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영향력을 보이지만 활동량과 침투 능력에서는 다소 제한적이다. 정치인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지만 빌드업 연결에서는 아쉬움을 남기며 라마스는 세트피스 상황 외에는 공격 연결점으로서의 역할이 다소 단조롭다. 특히 대구는 이번 원정 경기에서 제주공항 도착 후 버스로 서귀포까지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선수단 체력 유지에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미드필더 숫자와 중앙 점유율 모두에서 제주에 밀리는 구조이며 활동량과 전환 속도 측면에서도 수세적 운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제주는 중원 수적 우위와 강한 압박 전환으로 경기의 흐름을 지배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반면 대구는 원정 이동으로 인한 체력 저하와 전개 단조로움이 겹치는 불리한 구조다. 김학범 감독의 제주가 흐름을 이어가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충남 아산은 포메이션은 4-2-3-1이며 김종민은 전방에서 침투 움직임과 연계 플레이 모드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교원은 측면에서의 돌파와 오픈 찬스 창출 능력이 탁월하며 손준호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수비 커버를 병행하는 자원이다. 충남 아산은 최근 수비 라인의 안정성과 중원 장악력이 동시에 살아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선 압박과 전환 수비에서의 정돈된 라인 운영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격 전개에서는
한교원의 스피드를 활용한 좌측 돌파와 김종민의 위치 선점 능력이 주요 루트로 활용되고 있으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수비와 공격 모두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원정팀 천안시티즌은 포메이션은 3-5-2며 퉁가라는 제공권과 연계에 초점을 맞춘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기용되고 있다. 구종욱은 전방 압박과 이선 침투에서 활동량은 풍부하지만 마무리 연결 과정에서는 일관성이 떨어진다. 펠리페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패스 전환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수비 전환 속도는 아쉬운 모습이다. 천안은 수비 조직을 300으로 재편하면서 빌드업 과정에서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측면 수비 범위와 수비 간격 유지에서 반복적인 불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방 빌드업이 느려지는 구간에서 상대 압박에 흔들리는 장면이 잦으며 수비 라인 전환 시 스위칭이 매끄럽지 않아 세컨볼 수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남 아산은 전방 압박, 중원 장악, 수비 간격 유지 등 여러 전술적 요소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천안은 측면과 세컨볼 대응에 있어 수비 조직이 흔들리는 상황이며 빌드업 단계에서도 압박 대응력이 떨어져 경기 주도권 확보가 어렵다. 이 흐름은 충남 아산이 꾸준한 페이스로 경기를 리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홈팀 부천FC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몬타뇨는 제공권보다는 뒷공간 침투 타이밍과 골 결정력에서 더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자원이다. 바사니는 좌측에서의 드리블 돌파와 컷인 시도는 활발하지만 크로스 정확도와 연계 완성도에는 편차가 있는 편이다. 박현빈은 중원에서 탈압박과 전진 패스에 능하지만 수비 전환 시 반응 속도와 커버 범위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부천은 전체적으로 세컨볼 회수 이후 빠른 공격 전개를 노리는 경향이 있으며 윙백들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통해 측면 공간을 활용하지만 수비 전환 시 센터백과 윙백 간격이 벌어지며 뒷공간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 특히 후반전 체력 저하 구간에서는 라인 정비 속도가 늦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실점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원정팀 서울이랜드는 포메이션은 4-4-2며 아이데일은 마무리 집중력과 공간 침투 시도에서 꾸준한 위협을 가하는 스트라이커다. 페드리뇨는 우측 측면에서 빠른 드리블 돌파와 크로스 전개 능력이 강점이며 에울레르는 왼발킥 정밀도가 뛰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직접 득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자원이다. 특히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는 에울레르의 킥이 득점 루트로 연결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인 전술 흐름은 수비 블록을 탄탄하게 구축한 뒤 빠른 역습으로 공간을 공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측면을 활용한 빠른 공격 전환과 세트피스의 위협이 함께 작동하면서 상대 수비 조직을 다방면에서 흔드는 구조가 갖춰지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 이랜드는 세트피스와 측면 돌파 모두에서 위협적인 완성도를 보여주며 공격 흐름이 살아나고 있다. 부천은 몬타뇨의 침투 움직임 외에는 전체적인 전개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수비 전환에서의 불안정함이 승부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공간 활용과 세트피스 대응에서 서울 이랜드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매치다. 홈팀 충북 청주는 포메이션은 4-2-3-1이며 김종민은 최전방에서 활동량과 연계 움직임을 동시에 소화하는 자원이다. 한교원은 좌측에서의 돌파와 침투 타이밍이 뛰어나지만 크로스 완성도에서 기복이 있으며 손준호는 중원에서의 볼 배급과 템포 조절은 안정적이나 수비 전환 속도는 다소 아쉬운 편이다. 현재 충북 청주는 권오규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자진 사퇴한 이후 84년생 최상현 코치가 임시로 팀을 이끌고 있다. 감독 공백으로 인한 조직력 약화와 전술적 정합성 붕괴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중원에서의 수비 커버 및 라인 간격 조율에서 명확한 구심점 부재로 혼선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수비 구조가 흔들리며 실점 리스크가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원정팀 성남FC는 포메이션은 3-5-2며 퉁가라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를 중심으로 공격 연결의 중심에 서 있는 자원이다. 구종욱은 왕성한 활동량으로 전방 압박과 역습 시 박스 진입 타이밍에서 기민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펠리페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볼 간수 능력이 우수하고 경기 흐름을 조율하는 역할에 능하다. 성남은 정경준 감독 체제 하에 라인 간격 유지와 전환 시 조직적 움직임이 매우 안정적으로 정착된 상황이며 빌드업 과정에서도 후방의 패스 루트와 중원의 연결 고리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수비 라인의 조직 완성도가 높고 중원에서 볼을 점유한 후 짧은 템포 전환을 통해 상대의 압박을 유연하게 풀어내는 전술적 디테일도 눈에 띄고 있다. 충북 청주는 감독 사퇴 이후 체계 붕괴와 전술 수행력 저하로 인해 경기 흐름이 흔들리고 있다. 성남은 수비 조직력과 중원 운영 모두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며 실점 위험을 최소화하는 경기를 지속 중이다. 이번 매치는 전술적 안정성과 집중력 면에서 성남 쪽으로 확실히 기울 수 있는 흐름이다.